논어강독 97번째 시간 선진편 21장 22장을 보겠습니다. 21장입니다. 자로문 문사행저이까 자왈 유 부영제 건을 여지아 기 문사행지리요 여묘문 문사행저이까 자왈 문사행진이라 공서와왈 유야문 문사행제언을 자왈 유부형제라 하시고 구야문 문사행저언을 자왈 문사행지라 하시니 적야 혹하야 간문하노이다. 자왈 구야 태라 고로 진지하고 유야 겸인이라 고로 퇴진이라. 자로가 물었다. 들으면 이게 모르니 바로 문행 들으면 바로 여기 지자가 들어가 있죠. 들으면 바로 행합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형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들은 걸 바로 행할 수 있겠느냐. 다른 제자 염유가 물었습니다. 들으면 즉시 행합니까? 들으면 즉시 행해라. 옆에 공서가 이제 있었던 모양이죠. 선생님, 유가 들으면 바로 행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께서 부모가 살아계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구가 들으면 즉시 행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께서 들으면 즉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감히 무슨 말씀인지 여쭙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구는 사람이 좀 물러서 있는, 주저하는 게 있어서 내가 좀 전진 밀어준 것이고, 유야는 남보다 이 겸이 승인이라는 뜻이죠. 남보다 훨씬 뛰어나.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좀 내가 붙잡아줘야 돼. 느리게 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문장은 긴데 문사행저 이거 갖고 이제 얘기를 꾸민 거죠. 요거하고 그 앞에서 다음에 나오는 거 이 되게 약간 좀 드라마틱한 이 대화가 보이죠. 여기서 처음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문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행하냐, 들은 대상이 뭘까 궁금해 하시는데, 들으면 즉시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나쁜 거에는 없어요.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니까 문 다음에 목적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를 보통 얘기하죠. 의라고 얘기해. 성략자들 의를 받죠. 의를 들으면 바로 행합니까? 근데 뭐 문과 행은 일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좋은 행동이지 뭐 나쁜 행동일 리는 없겠죠. 의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이 자로의 경우는 잘 들어봤죠. 의를 들으면 그냥 바로 행동하려고 했던. 근데 염유가 좀 문제죠. 염유가 앞에서 제가 선생님 도를 기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역부족입니다 얘기했죠. 선생님은 너는 넌 스스로 네 능력에 긋고 있다. 그래서 여기 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네 능력의 한계를 긋고 있다. 그게 문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너무 조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염유의 경우는 정치적 욕망과 관련되면 또 절대 역부족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참. 21장에서 주목해야 될 건 공자가 뛰어난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뛰어난 스승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예증입니다. 우리 교라 그러잖아요. 교. 가르침이란 무엇이냐? 가르침은 장점, 훌륭한 것은 키워주고 잘못한 것은 치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이게 교육인데, 이거를 잘 실천한 장의 예가 바로 이거죠. 공서화가 되게 혼란스러워하죠. 본인 선생님 제가 되게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는가 묻죠. 이 사람 공서화의 그 공서화 헷갈린 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어떤 문제든 그거에 맞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대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전제에서 우린 다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과 과정이라는 그렇게 짜여지는 거고. 근데 공자는 거기에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죠.
다른 장소일 때, 다른 시간일 때, 다른 사람일 때는 그에 걸맞는 다른 대답을 해줘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상황의 유동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공자가 놀라운 지점인데 이게 근데 이거는 상황의 유동성이라는 거를 잘 체득하지 않으면 공자의 교육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과 과정을 짤 수가 없어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공자가 놀라운 지점인데 정답이 없다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되는데 상황의 유동성을 강조하다 보면 정답이 없다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공자의 이런 태도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현대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해석학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해석학은 고정된 대답이나 항구적인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열린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자에게는 고정관념이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2장입니다. 자외어 광에 안연 후러니 자왈 오이녀위 사은이라 왈 자제 어신을 회 하감사 리있고 선생님께서 광 땅에서 두려워하신 적이 있다는 게 전통적인 해석인데 이제 요즘은 요걸 새롭게 해석을 해서 구금당한 적이 있었죠. 광에서 구금당한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뒤처진 거죠.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만났습니다. 여기도 생각이 심하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다. 아내가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살아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해석이 어려움이 없죠. 논란이 생길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에피소드를 꼼꼼히 읽어보면 해석보다 무수한 의문이 따라오죠. 공자와 아내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만났는지도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자가 그 어려움을 처한 것 중에 가장 심했던 경우인데 가장 가까웠던 아내가 옆에 없었다는 게 오히려 놀라운 정보예요. 이게 지금 분명히 공자는 얘기하죠. 난 네가 죽은 줄 알았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내도 살았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언급이 안 돼 있고 아내는 선생님 살아있으니까 너 당연한 듯이 얘기하고 있어. 이게 사실 당연한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살아있는지 아는지 참 살아있는 걸 알게 됐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죠. 놀라운 건 마지막 말이죠. 제가 어떻게 감히 선생님이 살아계시면 죽겠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아내가 죽은 줄 알죠. 그 4장에 걸쳐서 이 아내의 죽음을 따로 처리를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알고 나서 이미 정보가 입력된 다음에 살아있을 때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 마음이 되게 좀 묘한 감정이 들죠. 이게 참 아름다운 에피소드인데 거기에 슬픔이 깃들어 있어서 마음 편히 읽기가 좀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 공자와 이 아내의 관계 이제 사제 관계인데 이런 특별한 예를 이제 뭐라고 했어요? 이제 부자지간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죠. 군사부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스승과 아버지라고 똑같다고 얘기하는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나라 때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사제관계를 부자관계로 해석을 하고 이 부분을 아주 미담으로 강조를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질문들이 다 묻혀 있어요. 여기에 이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고 소설 충분히 쓸 수 있는 감인데 어쨌든 맘 편히 읽기 어려운 아름다운 장이라는 점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9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